이 밑에가 그런 뜻이었어? 좋아한다. 나는 재밌는 거 좋아한다. 여기 그리고 저기. 아연이는 다시 데려가도 되는 다 예쁜 거 아네. 그렇죠. 안정가요? 참관자입니다. 맞나? 참관자? 뭐라고 해야지? 뭐라고 할 필요는 없고. 방관자? 방관자는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좀 그렇잖아. 문장 아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방청객? 방청객? 제일 낫다. 방청객. 참관. 아 참관. 참관. 참관? 두 개에 들어있는데 아직도 한글이야. 미안할 때는 녹화 중. 현재 안 와서. 건이 원게임만 돼. 안 들어요. 왜 다시? 모르겠는데? 감기가 다시 걸리나? 안 돼. 안 돼. 조용히 해줘. 신경도 못 쓰고 있었는데 주일 때문에 지금 방금 알았죠. 진짜 왜 이러죠? 마스크 쓰고 댕겨. 아침에 쓰고 왔었는데 어디 갔지? 나도 있어요. 언제부터 없어졌던데? 여기 저를 위해 준비하셨다고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우리 통계할 거. 어. 통계부터 할 거. 확률 쪽 조건 범위를 나중에 하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기 용어들 많이 나오고 개념이 내가 그때 말했잖아. 개념은 어려워. 문제가 쉬울 뿐. 근데 개념 제대로 이해해야 좀 효율적으로 문제 풀 거 아니. 그지? 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오늘 하는 거 새로운 용어 진짜 많이 배웁니다. 네. 자, 그 전에 새로운 거 하기 전에 했던 거 표본 공간이 뭐였더라? 표본 공간이 뭐였어? 조율. 앞에 있으니까 좋은데 조율이? 표본 공간이 뭐였죠? 뭐였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다시 표본 공간이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물들을 모아놓은 땡땡이다. 땡땡 뭐 들어보고 뭐 집합? 집합 그지? 표본 공간이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물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야. 오케이? 그지? 그것만 좀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가노. 자, 확률 변수.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 S 그 표본공간입니다. 어떤 시행에서 어떤 시행을 한 다음 거기서 나온 표본공간 S에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가 있다면 그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표본공간은 보통 S라고 합니다. 표본공간.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한다고 쳐. 그럼 표본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겠어? 6개겠지. 근데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하면 표본공간이 몇 개일까?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 36개겠죠. 그죠? 왜? 6 곱하기 6이잖아. 그지? 그럼 그 표본공간의 원소들은 어떤 모양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 순서상으로 표현하죠. 보통. 그죠? 그래서 어떤 애들이야? 1, 1, 1, 2, 1, 3, 1, 4. 자, 우리 지금 어떤 시행했다고?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표 공간에 이런 애들이 있겠지. 뭐 2,3도 있을 거고 4,3도 있을 거고 뭐 등등등 있을 거 아니야. 6,6도 있을 거고, 그지? 36개의 표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있는 표 공간에 대해서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대요. 각 원소가 어떤 실수에 대응이 돼. 자, 봐봐. 지금 이 표 공간은 우리가 주사위를 두 개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각 원소가 어떤 숫자라고 말할 수 있어. 이 얘네 하나하나의 아이덴티티가 숫자야? 아니지. 아니잖아. 뭐야? 순서상이지. 굳이 따지자면. 아니 우리가 알파벳을 A, B, C, D 가지고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일렬로 나열하는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 표 공간 안에 있는 애들은 뭐가 와? 배열이 와. A, B, C, D, 뭐 A, B, D, C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표 공간이라는 건 어떤 시행의 결과물들을 모아놓은 집합은 그 원소 하나하나가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얘 같은 경우엔 배열, 얘 같은 경우엔 순서상. 그런데 이 숫자가 아닌 표 공간의 원소들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실수에 대응시킬 거야. 얘를 어떤 숫자에, 얘도 어떤 숫자에 대응시킬 거거든. 숫자에. 근데 보통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다루는 모든 확률 변수는 규칙성이 있어요. 대응시키는 규칙성. 뭔가 나름의 룰이 있어. 그 룰은 누가 설정해? 그 확률 변수를 만드는 사람이 설정해. 그럼 나는 이거 룰을 어떻게 대응시킬 거냐면 두 눈의 합이라고 해볼게요. 두 눈의 합이라는 규칙성으로 대응을 시키면 얘는 어디에 대응되겠어? 2라는 숫자에 대응되겠죠. 여기서 핵심은 실수에 대응된다는 거야. 실숫자가 아니었던 게 숫자에 대응되는 거. 사실 표 공간도 숫자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을 하면 1, 2, 3, 4, 5, 6 나오니까 걔는 숫자잖아. 표 공간은 숫자일 수도 있고 숫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숫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걸 어떤 규칙에 의해서 수에 대응시키는 거야. 그럼 1,2는 어디 대응돼? 3. 1,3은 4에 대응되겠죠. 1,4는 5에 대응될 거고 2,3도 5에 대응될 거고 4,3은 7에 대응될 거고 6,6은 12에 대응되겠죠. 여기 뭐 사이에 있을 거고 띠띠띠띠. 그지? 이런 식으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오직 하나의 실수들을 대응시키는 단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그런 함수가 있으면 자 이렇게 대응시키는 걸 함수라 하거든. 이 함수라는 말 나왔다고 해서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응시키면 함수야. 이런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대요. 오케이? 그러면 이쪽 이 함수 관계가 지금 이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야. 이게 뭐라고 부를 거라고? 확률 변수. 확률 변수는 뭐를 뭐에 대응시킨 거? 표 공간의 원소들을 어떤 규칙성에 의해서 어떤 숫자에 대응시킨 거, 실수에 대응시킨 거. 그게 확률 변수라는 함수의 개념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름부터 확률 변수잖아. 변수라고 하면 뭔가 집합을 그러니까 함수를 나타낸다기보단 관계를 나타낸다기보단 어떤 숫자들을 나타낼 것 같잖아. 실제로 확률 변수는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이 대응 관계를 확률 변수라고 할 때도 있고요. 여기 이 집합 있지. 이 대응 확률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집합, 대응된 이 집합만 확률 변수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중의야. 이 중의법, 그러니까 중의법이 아니고 중의적으로 쓰여. 그러니까 이게 확률 변수라는 말이 대응으로서 쓰인 건지 아니면 이 숫자들을 모아놓은 집합으로서 쓰인 건지는 그냥 뉘앙스로 찾아내야 돼. 근데 그거 두 개를 구분 못해서 문제를 틀릴 일은 없는데 그냥 너네 개념 읽을 때 조금 신경 써서 읽어야 돼. 그렇대요. 자 그리고 이때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대요. 자 확률 변수 x 하면 여기서 말하는 확률 변수 x는 이 집합을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어떤 값 x를 하나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p large x equal small x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봐봐. 지금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했어. 두 눈의 합이 2가 나올 확률이 몇일까?
두 눈의 합이 2가 나오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1,1 나오는 방법밖에 없거든. 그러면 얘가 확률 얘가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은 36분의 1이거든. 그러겠지? 이거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야. P 라지 X 즉 확률 변수 X가 2가 나올 확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오케이? 자, 우리가 이걸 확률 변수의 이 집합의 이름을 X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X가 쓰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Y라고 바꿨으면 얘가 Y가 될 겁니다. 확률 변수 Y가 2라는 값이 나올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P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확률 변수 앞에 확률이라고 붙인 이유는 뒤에 가면 알겠지만 이 밑에 거 하면 알겠지만 각각의 값들이 이 확률 변수에 있는 이 변수들의 값들이 각각의 값들이 어떤 확률에 대응이 될 거거든.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확률 분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확률 분포란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과 x가 이 값을 가질 확률의 대응 관계를 x의 확률 분포라고 한대요. 자, 확률 변수 x는 원래는 함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들이 갖는 값은 뭘 말하는 거야? 함수 값을 말해. 그지? 확률 변수 x라는 함수가 갖는 값은 함수 값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면 뭐겠어? 이거야, 이거야. S야, Y야? Y죠. 그럼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란 이 Y계의 값들을 말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보통 X라고 하니까 다시 X로 붙일게요. 이 값이, 그러니까 확률 변수와 X가 갖는 값이 라지 X인데, 라지 X의 원소들인데 걔네들이 이 값을 가질 확률 이라는 게 존재해. 얘네들이 각각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 같은 게 존재해. 그러면 걔네들 값, 이 값과 얘네들이 나올 확률 사이에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한대요. 자, 뭔 말이냐면 봐봐. 지금 애초에 이게 뭐야? 시행이잖아. 얘네들은 뭐 어떤 시행의 결과물들의 집합이죠. 그죠? 결과물들이란 말이야. 얘네들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결과물들이 이거 각각이잖아. 그지? 근데 봐봐. 그러면 여기 5 하면 이 확률 변수에서 확률 변수 x가 5라는 값이 나오려면 이 의미가 뭐냐면 어떤 시행을 해서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해서 두 눈의 합이 5가 나올 확률 5가 나오는 경우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나올 확률 어떤 시행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두 눈의 합이 5가 나올 확률이 얘가 나올 확률이라고. 그지? 그럼 이거 확률 가져 안 가져? 확률값 계산할 수 있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표본 공간에서 수학적 확률로 표본 공간에서 두 눈의 합이 5가 되는 그 원소를 세면 돼. 그지? 그 해당 사건의 원소를 구하면 되지. 그럼 두 눈의 합이 5 되려면 뭐뭐 있을까? 1, 4 있고 2, 3 있고 3, 2도 사실 있을 거고. 그지? 3, 2도 있고 4, 1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거 다 4개 가서 꽂히겠네? 몇 개 중에? 36개 중에. 자, 약분 안 할게요. 그럼 얘는 몇으로 되는데? 36분의 4로 대응되겠죠. 그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얘네들 각각이 확률값을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 금방 계산할 수 있죠. 3 나올 확률은 36분의 2 1, 2 아니면 2, 1이잖아. 그지? 조율아, 4 나올 확률 몇일까? 모르고? 오늘 해설해주는 사람이 없네. 36분의 3? 그지?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봐봐. 이렇게 해서 이거 알고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봐봐. x가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 얘네랑 얘네들이 이 값이 나올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 얘를 뭐라고 부른다? 확률 분포라고 부른다. 그러면 뭐가 확률 분포야 지금? x랑 px equal x 사이의 관계가 확률 분포. 딱 이쪽이 확률 분포예요. 여기가 확률 분포. 아까 여기 표본 공간이랑 그 x 사이의 관계는 뭐였지?
확률 변수였어. 자, 확률 변수 다시 생각해보자. 확률 변수가 뭐였냐면 표본 안에 있는 그 원소들이 계속 사약을 들라. 이야? 한번 쭉 빨아. 안 걸리네. 졸리냐? 서서 들을래? 스탠드. 세수 한번. 오케이. 1분 휴식. 좋아요. 아 귀여워. 너 왜 이런 거 좋아해? 이런 누가 입만이 존재하는 어떤 이건 양 먹는 거고, 이건 에어팟에 딸리는 거고, 이거 버킷에 딸리는 거고, 이건 아빠가 얘도 누가 입만 존재하는 그건 수현이가 누가 줬다고? 공통점이 있었고. 수연이가 줬대. 그 연인은 누군데? 친구야? 저도 별로 안 친해가지고. 아 나야? 빨개져 있다. 네. 그니까.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수현이가 모르겠다, 어렵다. 뭐가 어려워? 저 세상. 어? 아니에요. 아니 어렵진 않은데 머리 안 들어오는데. 그걸 네가 지금 신나서 그래. 신나서. 우울하게 해줄까? 신나서 아나 안 신났는데 신나서. 뭐라고? 충분히 우울하대요. 충분히 우울하다고? 아 혹시? 아뭐 때문에 우울해. 집에 가고 싶어. 너무 불편해. 쥐가 챙겨 입어놓고 뭐 불편해. 맞아요. 그쵸 입을 옷이 없었어요. 나 청바지 하나도 없다. 난 청바지 하나밖에 없어. 애들 다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도 청바지가 없어. 자, 다시 어떤 시행의 결과 그 결과물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뭐라고? 표본 공간이라고. 자, 시행을 바꿔보자. 시행 뭐 할까? 시행 바꾸지 마. 주사위 2개 던져 그냥. 주사위 2개 던지는 시행. 주사위 2개 던지는 시행. 이렇게 시행이 있으면 반드시 그 시행의 결과물들의 집합이 뭐가 있다? 표본 공간이 있다. 그지? 얘를 표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표본 공간은 뭐가 있는 거? 표본 공간 안에는 주사위 2개 던지는 시행했으니까 1,1도 있고 1,2도 있고 1,3도 있고 뭐 3,2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있겠죠. 몇 개 있을 거 총? 36개 있을 거. 그런데 이 시행의 결과물들을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단 하나의 실수에 대응시킨 함수가 있다면 그걸 뭐라 부른다?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건데, 자, 어떤 규칙에 의해서 대응시켜 볼까요? 아까는 두 눈의 합이었죠. 그럼 이번엔 뭐 해볼까? 두 눈에 꼭 두 눈의 곱? 어이구 싫어, 너무 커져. 두 눈 중 작지 않은 값. 뭐 어렵다. 어딨냐? 같거나 큰. 뭐 작지 않을까? 두 눈의 곱으로 할게요. 그러면 두 눈의 곱이라는 규칙에 의해서 대응시킨다고 쳐. 그러면은 1,2는 어디다 대응되고 1에 대응되고 1,2는 어디 대응되고 2에 대응되고 1,3은 어디 대응되고 3에 대응되고 3,2는 6에 6,6은 36에 대응이 되겠죠. 그러면 표본공간의 원소들과 어떤 규칙에 의해서 숫자에 대응시키는 이 대응 관계를 뭐라 불러? 확률 변수라고 불러. 이 친구들을 이 함수를, 이 대응 관계를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데, 확률 변수라는 말은 이 함수 자체를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대응 관계를 말할 수도 있지만, 자, 내가 대응 관계라고 하면 함수랑 같은 말이다. 그거 알아? 대응 관계가 함수야. 내가 쓰는 말에서. 오케이? 그냥 대응 관계 중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들을 만족시킨 대응 관계들을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얘네 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건데,
얘네들 각각의 값이 나올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다고. 왜? 이게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두 눈의 곱이 1일 확률 계산할 수 있지.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두 눈의 곱이 2일 확률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다 이런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확률을 계산해서 얘네들 확률 변수 각각의 값들을 각각 지들이 가질 확률 값에 대응시키는 그 대응 관계를 찾으면 자 1이 나올 확률 몇이겠어요? 36분의 1이겠죠. 2가 나올 확률 1, 2 아니면 2, 1이잖아. 36분의 2. 자 3 나오려면 1, 3 아니면 3, 1이다. 그지? 네. 그럼 또 36분의 2네. 그럼 얘도 이렇게 가. 그 다음에 6 나오려면 3, 2, 2, 3, 1, 6, 6, 1. 그지? 3, 2, 2, 3, 1, 6, 6, 1 4개네. 그럼 36분의 4.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6, 6, 36이니까 36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얘도 36분의 1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값들이 가질 확률에 대응시켜주는 이 대응을 찾으면 얘는 보통 이렇게 부르고 P large x equal small x 뭐 여기 small x 대신에 k 넣어도 되고요. 뭐 i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응 관계를 뭐라 부른다? 확률 분포라고 한다. 얘랑 얘 사이 확률 변수 x와 그들이 가질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 이걸 확률 분포라고 한대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얘가 갖는 의미는 36분의 1이 갖는 의미는 p x는 1 나올 확률일 수도 있고 혹은 px가 36 나올 확률일 수도 있는 거. 그러겠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대응 관계를 나타낸 건데 이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 뭐 있어? 1, 2, 3, 4, 5, 6, 뭐 점점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각각이 가질 확률 값을 여기다 쓰는 거야. 1이 나올 확률 36분의 1, 2가 나올 확률 36분의 2, 3이 나올 확률도 36분의 2, 4가 나올 확률은 36분의 1, 4, 3. 3이죠? 2, 2도 되고 1, 4도 되고 4, 1도 되니까 3 5가 나올 확률은 36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값들이 그 x가 가질 확률 값을 그 밑에다가 나열해서 표를 만드는 거 이걸 확률 분포 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값이 많아서 완성을 안 시켰는데 귀찮아서 완성을 안 시켰는데 만약에 이걸 완성을 시킨다면 여기 있는 확률값 다 더하면 몇이겠어? 36. 1이겠죠. 그지? 그래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대응 관계를 직접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확률 분포로 표를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좋습니다. 정신 한번 차리고 왜 졸린데? 왜 졸린데 왜? 안 졸려? 저요? 너 지금 졸리지? 아니요. 어이없네. 대답이 너무 길어. 자, 혹시 이산적 수랑 연속적 수라는 말 들어봐요? 아니요. 이산적, 연속적 안 들어서 연속적은 아는데 이산적은 아니에요. 연속적은 뭔데? 그 연속하는 거 아니에요? 연속하는 수? 1, 2, 3 이렇게? 연속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아니에요. 잠깐만. 큰일 났다. 배웠던 거예요? 아니 안 배웠어요. 그러면 그래. 나 오게 배웠는데도 안 몰랐는데. 그나마 너 배웠어? 맞지? 언제 배웠어? 학원에서 이미 아, 나갔지. 학원에서 벌써 빠르다. 빠르다. 아 저거 초밖에 안 돼. 진짜 야 근데 진짜 거의 다 나갔어. 아직 학교에서도 벌써? 안 거의 다 나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우리 그래서 복습하고 있어. 나머지 한 몇 개 남기고 아, 아직 4개 정도 진짜? 남겼어. 그럼 넌 모르면 안 되지. 몰라. 모를 수도 있지. 자, 이산적 수. 중요한 게 아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모를 수 있지.
연속적 수. 자 봐봐. 세은아. 네. 1 다음 숫자가 몇이야? 2.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네. 자유. 아. 그지? 근데 그쵸? 옆에서 조율이가 1.1 아닌가 이 생각할 수 있지. 뭐야 그게 네. 그지? 옆에서 수인이가 1.01 아닌가 이딴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왜 세은이는 1.1이나 1.01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라고 대답했을까? 내가 1 다음에 숫자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숫자의 범위를 뭘로 한정지어서 생각한 거? 자연수. 자연수로 한정지어서 생각한 거죠. 그지? 자 봐봐. 자연수나 정수는 그 숫자들 사이에 간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1 다음에 2. 그 두 수 사이 거리는 1. 2 다음에 3. 2와 3 사이의 거리는 1. 3 다음에 4. 3과 4 사이의 거리는 1.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숫자를 뭐라 부르냐면 이산적 수라 불러. 그게 그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라는 그 속성을 이산적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2랑 3이 흩어질 2고 흩어질 3이거든.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 이거야. 그런 애들을 이산적 수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가 있겠어요? 자연수나 정수가 있어. 오케이? 그럼 연속적 수는 뭐냐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마치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의 속성을 갖는 그런 수를 연속적 수라고 합니다. 그럼 뭐 말하는 거? 뭐 유리수나 실수 이런 애들이 연속적 수예요. 자, 봐봐. 만약에 여기 수직선이 있어. 0이야. 내가 여기다가 세연이한테 이거 파란색 주면서 야 여기다 자연수 체크해봐 하잖아. 그럼 세연이 어떻게 체크해야 돼? 이렇게 띄엄띄엄 체크해야 돼. 이거 뭐야? 이산적 수야. 띄엄띄엄. 근데 내가 조율이한테 이거 주면서 야 여기다 실수 체크해봐 하잖아. 그럼 조율이 어떻게 해야 돼? 딱 대고 밀어야 돼. 왜?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 다 있으니까. 이게 뭐야? 연속적 수야. 왜 연속이라는지 알겠죠? 네. 징그럽게 붙어 있어서 그래. 바로 옆에. 그래서 연속입니다. 알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알아두면 편해. 디지털이 안 하고. 자, 봐봐.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 씨발 그걸 안 했네. 다시 이산적 수랑 연속적 수로 돌아와서 이산적 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셀 수 있어. 카운터블 하지. 예를 들어서 야 x가 1에서 10 사이에 있을 때 자연수 몇 개니 하면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연수 몇 개니 하면 셀 수 있잖아. 몇 개? 9개. 9개? 1보다 큰데? 8개. 그지? 셀 수 있다. 그지? 근데 내가 여기서 이 범위에 있는 실수 몇 개니 하면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아무리 범위를 작게 잡아도 0에서 3000분의 1 사이에 있는 범위를 엄청 작게 잡아서 이 사이에 있는 실수 몇 개야 하면 몇 개? 졸라 많죠.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그러니까 연속적인 수는 셀 수 없다라는 속성이 있고 이산적 수는 셀 수 있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봐봐. 자연수 유한계야 무한계야? 유한계. 자연수가요? 무한계. 무한계죠. 무한계지만 셀 수는 있다. 카운터블 하다. 오케이? 근데 실수는 아무리 범위를 작게 잡아도 셀 수 없다. 자, 다시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는 뭐였더라? 아까 확률 변수 앞에서 배운 확률 변수 뭐였어? 뭐랑 뭐를 대응시킨 거? 표공간의 원소들을 어떤 실수에다가 대응시킨 거 그걸 확률 변수라고 한다고. 그지? 그 실수에 대응시킬 때는 보통은 어떤 규칙성이 있어. 두 눈의 합, 두 눈의 곱, 두 눈 중 크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유한계이거나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이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대요. 그럼 우리가 아까 앞서 들었던 예시 두 가지는 전부 다 이산 확률 변수죠.
왜? 두 눈의 합, 두 눈의 곱들이 전부 다 유한계로 나왔잖아. 셀 수 있는 유한계로. 이산적 수로 나왔거든. 오케이? 그런 애들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확률 변수인데 그 수의 속성이 그 확률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수의 속성이 이산적일 때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뒤에 가면 뭐 배우겠어? 연속 확률 변수 배웁니다. 이 연속 확률 변수 배울 건데 그건 나중에 하시고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있어요. 자, 질량하면 뭐? 무게. 그러면 야, 이 무게라니. 무게랑 질량은 다르지. 아, 무게는 뭐야? 물체가 받는 중력의 힘. 중력의 크기, 그지? 근데 질량하면 어떤 의미를 품냐면 양을 나타내는 거잖아. 절대적인 양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이 질량 중딩 개념으로 보면 질량 보면 무조건 뭔가 무겁다, 가볍다 이걸로 가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량은 그냥 양을 말하는 거예요. 작다, 크다 이런 거, 그지? 이것도 질량이 작다, 질량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봐봐. 확률 질량 함수는요, 확률의 크기를 나타내주는 함수예요. 자, 질량이라는 말 대신 크기라고 해봅시다. 아니면 양이라고 하든가. 확률 양 함수, 확률 크기 함수. 자,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이 값을 가질 확률이 대응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함수가 있어. 표현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자, 여기 올려서 3을 넣으면 3이 나올 확률을 알려주는 거야. 3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1입니다. 함수라는 게 이렇게 뭔가 값을 넣으면 그 값에 대응되는 뭐 어떤 다른 숫자가 툭 튀어나오는 게 함수잖아. 그럼 여기다가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 5가 있어. 그럼 그 5가 나올 확률 값을 알려주는 이런 함수가 있다면 이런 함수가 있다면 얘를 일반화해서 여기 넣는 값을 xi라고 했을 때 그 xi에 대응되는 확률 값을 pi라고 하면 xi를 넣으면 pi가 나오는 그런 함수가 있다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 단 이때 이 x가 이산 확률 변수여야 한다. 이산 확률 변수에서 그 변수의 값을 넣으면 확률 값이 튀어나오는 그런 함수, 그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내가 지금 이렇게 써서 그렇지 아까 그 그림 있지, 여기 표본 공간, 그 다음에 확률 변수, 그리고 이 확률 변수가 각각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대응되는 그 대응 관계, 그걸 뭐라고 하자 했어? 확률 분포라고 하자고 했거든. 확률 분포가 얘네들이랑 얘네들을 대응시켜주는 함수잖아. 근데 이 새끼 지금 얘 하는 말 이거거든. 얘네들이랑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대응시켜주는 그 함수 뭐야? 똑같네. 그지? 그러니까 이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은 개념상, 의미상, 야 이 새끼야 진짜 제발 졸지 마. 아 진짜 안 돼. 오늘 놓치잖아. 좆대 진짜. 통계 하나도 이해 안 된다. 여기 있는 값이랑 대응시켜주는 그 함수가 확률 분포라며. 근데 확률 질량 함수도 같은 뜻이야. 그럼 똑같은 개념이냐? 완전 똑같진 않아. 왜? 일단 확률 질량 함수는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일 때만 씁니다. 그리고 좀 치사하긴 하지만 뉘앙스가 달라요. 확률 분포라는 말은 어떤 때 쓰이냐면 뭔가 약간 어떤 좀 대의적이야. 얘네 전체랑 얘네 전체의 대응 관계를 전체적으로 일컬을 때 확률 분포라는 말을 주로 쓰고요.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떤 때 주로 쓰냐면 이 값이랑 연결되는 어떤 규칙성을 표현하고 싶을 때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을 써요. 조금 애매하지? 자 봐봐. 그런 게 있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분포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할 수 있구나. 근데 확률 질량 함수는 규칙성, 그 확률 변수 값과 확률 값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을 쓰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응되는가를 물어볼 때는 확률 분포라는 말을 쓰고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확률 질량 함수의 의미는
이산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그 x가 가질 값과 그 값들이 가지는 확률을 대응시켜주는 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대표형 35번 봅시다. 일단 고등학교가 안 주신 것 같은데. 맞아. 바꿨어요? 아니 내가 지우개를 빨아버렸어. 지우개 빨면 안 되는데. 진짜요? 지우개에 기름기가 다 사라졌어. 혹시 뭐 아, 그런 거 없냐? 아니다. 기름이 있으면 되거든. 기름을 돼요? 기름칠을 하면 돼 여기. 좀 어렵지. 핸드크림이나 로션 같은 거 발라도 돼. 핸드크림 있어요. 됐어. 아까워. 지금 바를 수가 없어. 지금 바를 수 없어. 잠깐만. 근데 우리가 지금 독립시행 사건의 확률을 안 배웠잖아. 네. 넘어가. 아, 넘어가. 자 봐봐. 36번으로 갑시다. 청소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뭐? 청소. 성질이 뭔데? 확률을 중요한 함수. 아니 앞으로 찍어서. 나 안 넣었어? 네. 쉣. 야,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 뭔데? 뭐 있겠어? 0부터 1까지. 그래, 확률값이잖아. 0부터 1까지 값 같겠지. 결과값 다 더하면 몇이다? 1이다. 뭐 그 장난해 지금. 슬라이드를 내가 안 넣었군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 3분 줄 테니까 거기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그 다음에 확률 질량함수 이산확률 변수 그러니까 페이지 104, 105 페이지 한번 밑에 개념 어프로치까지 쭉 읽어보세요. 얘도 약간 기름 맛이네. 아닌가? 끈적끈적 거리네. 생각해보니까 그냥 안 갖고 왔어. 난 기름 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그 식용유. 나도 그 식용유를 기름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읽어. 잠 깨고 읽어. HH 중에. 거기 리마크에 보면 그런 말 있을걸? 104페이지에 리마크에 보면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 전체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이면서 여러 가지 값을 갖는 변수의 역할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게? 아까 선생님 말한 건 아니에요? 맞아. 그 대응 관계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변수, 원소들 오른쪽에 대응된 애들만 지칭하는 말이 되기도 한다. 진짜 잘 지웠네. 개념 어프로치는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뭐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왔는데? 뭔가? 105쪽에 어 그냥 넘어가 그냥 이렇다고만 생각하고 어디를?
PX. 아, EC 저거 네. CX 저 넘어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저 아직 안 한 거라서 하고 와야 돼요. 저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현지 있을 때 같아요. 우리 목요일에 수업하겠지? 네. 몇 시? 6시 반. 6시 반이? 수요일 6시 반은 안 된다고 해? 근데 사실 6시 반 이후 상관없어요 저는. 수요일 6시 반 가요. 그냥 일단 이번 주 목요일 그 후에 뭐 조정 좀 해봅시다. 아니네. 저 독립 시간 아니구나. 아까 그거 해도 될 때. 왜 풀고 있어? 일들하니까 다 빼보세요. 네. 요즘 모기약 냄새 개 좋은 거 봐. 이거 엄청 좋지 않아요? 향수야 거의. 아유지 아니야. 아까 꼬리 냄새가 확 나는데 좋던데? 아니 고맙겠어. 모기약을 뿌렸는데 그 모기약의 그 기름 냄새가 안 나. 아. 저 무슨 냄새예요? 약간 복숭아 냄새? 응. 자몽 향이래. 냄새 엄청 좋다. 과일 향 같은 거 나. 맞네. 그렇다고 몸에 좋다는 뜻은 아니죠? 봅시다. 그냥 이건. 자, 봅시다. 불량품 3개가 포함된 10개의 제품에서 임의로 3개의 제품을 택할 때, 자, 이거 구조를 잘 봐. 불량품 3개가 포함된 10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제품을 택한다. 이거 자체가 뭐야? 시행이야. 그 시행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 표본 공간이 있어. 근데 그 표본 공간에서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라는 말을 통해서 뭘 준 거야? 규칙성을 준 거야. 오케이? 그리고 확률 변수를 정한 거죠. 오케이? 확률 변수를 약속할 때는 반드시 그 확률 변수가 어떤 시행에서 어떤 규칙성에 의해서 실수에 대응될 것인가 라는 말을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말이 어렵나? 네. 시행이 있고, 그러니까 확률 변수 하나를 말하려면, 자 봐봐. 우리 아까 여기서 주구장창 그렸던 그림이 그거잖아. 104페이지에 있는 표공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x라는 집합이 있어서 거기 숫자에 대응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표공간이 만들어질 만한 그 시행이 뭔지, 그리고 그 대응되는 숫자가 뭔지, 그리고 대응되는 규칙성이 뭔지를 언급해 준다고, 확률 변수를 정의할 때는. 오케이? 물론 뒤에 가면 아예 그냥 앞에 시행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확률 변수가 있어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시행과 그 대응 규칙과 그에 따른 그 확률 변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약속해 준다고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때 다음에 답하시오. x의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래. 확률 질량함수, 확률의 크기가 결정되는 함수, 확률의 크기를 알려주는 함수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일단 쓸 때는 이런 구조를 써야 돼요. x 뭐시기 이퀄 뭐시기가 돼야 돼. 그럼 여기에는 대응되는 값, 여기 넣는 값이 있을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이걸 k라고 한다고 치자. 아니 스몰 x라고 할까? k라고 할게. 자, 그럼 이 k는 여기서 뭐뭐뭐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숫자들을 넣을 수 있어? 여기 넣을 수 있는 값. 0, 1, 3. 그치, 10개 불량품 3개가 포함된 10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제품을 택했는데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x라 하자고 했으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잖아. 그치? 0, 1, 2, 3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K가 나올 K개가 불량품 K개가 나올 확률 값을 여기다가 수식으로 계산해서 넣어놔야 돼. 수식으로 표현해야 돼. K를 이용해서. 그럼 봐봐. K개 불량품이 K개 나올 확률은 10 C 3분의 몇 개 중에 3개를 택했잖아요. 그죠? 불량품은 몇 개 있어? 3개 있어요. 전체에. 그럼 3개 중에 K개의 불량품이 뽑히고 그리고 나머지 K개 이외에는 다 정상품이 뽑히겠죠. 그럼 정상품 7개 중에서 3-K개를 뽑아서 곱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럼 얘가 확률 질량 함수가 될 거. 그러니까 3개를 뽑았는데 3개 중에 K개가 불량품이면 3-K개는 정상품일 거 아니? 그지? 그러면 3개의 불량품 중에서 K개의 불량품 뽑고 곱하기 7개의 정상 중에서 3-K개 정상품 뽑고 곱하겠죠? 그죠? 그래서 10C 3분의 1. 얘가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래요. 그러면 X P X 이퀄 X 혹은 K 해가지고 여기다가 0, 1, 2, 3 해놓고 그 다음에 0개 나올 확률 계산하고 어떻게 여기다 K에다 0 대입하면 되겠죠? 요 계산에 K에다 1 넣어서 여기다 계산해서 넣고 2 넣어서 계산해서 넣고 계산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게 확률 분포 표죠. 그러면 이때 여기 4개 다 합치면 뭐다? 1이다. 그치? 당연한 거 아니? 으악! 정신 차렷! 자, 봐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자 여기는 확률 변수 x가 나오긴 하는데 어떤 시행인지는 안 알려줘. 왜? 관심 없으니까.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다고 쳤을 때 확률 질량 함수가 k분의 x래. 그러니까 p large x equal small x의 확률이 small x가 나올 확률이 k분의 small x래. 이때 x는 1, 2, 3, 4, 5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k의 값. 이게 뭔 개소리야? 이해돼? 자, 봐봐. 아까 지우지 말걸. 아까 이거 풀 때 내가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붙였어. px equal k라고 붙였어. 그래놓고 밑에 뭐라고 썼어? k는 0부터 1, 2, 3 이거라며. 그지? 그지? 이거 왜 0, 1, 2, 3 이렇게 제한을 뒀는데 애초에 이 설정상 지금 확률 변수 설정상 그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 3밖에 없잖여. 그지? 그러면 봐봐. 여기서 스몰 x가 x라는 확률 변수가 스몰 x가 나올 확률은 k분의 스몰 x다. 그리고 스몰 x는 1, 2, 3, 4, 5다. 이게 무슨 말일까? x라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5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x라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밖에 없다? 1, 2, 3, 4, 5밖에 없다고. 근데 얘가 나올 확률이 1이 나올 확률이 뭐다? k분의 x니까 k분의 1이요. 2가 나올 확률은 k분의 2고 3이 나올 확률은 k분의 3이다. 4가 나올 확률은 k분의 4다. 5가 나올 확률은 k분의 5다. 이렇게 말해줄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걸 귀찮아서 이렇게 나타낸 거야. 얘가 이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지?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K의 값을 구하라는데 K는 지금 뭔지 뭐 힌트가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률 질량 함수 그러니까 확률 분포상에서 생각해야 될 거 뭐? 얘네들을 다 더하면 뭐다? 1이다. 1이다. 그럼 얘네들 실제로 다 더해보자. 다 더하면 몇이야? K분의 15.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잖아. 그게 몇이야? 15죠. 15냐? 네. 왜? 15네. 그래. K분의 15. 얘가 몇이어야 된다고? 1. 1이어야 된다고. 그럼 K가 몇이야? 15. 15겠죠? 그럼 K의 값 15. 그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했어? P, X가 2 이상 4 이하 1 X가 2 이상 4 이하 1 P 뭐야? 확률. X가 2 이상 4 이하 1 확률은 무엇일까? 요거 3개 더하면 됩니다. 그죠? 아까 K가 몇이었어? 15. 그러면 15분의 2, 15분의 3, 15분의 4 더하면 몇이야? 15분의 9. 15분의 9는 약분해서 5분의 3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거 너네가 5분의 3, 15분의 2 더하기 15분의 3 더하기 15분의 4를 계산할 수 있냐를 묻고 싶어서 이 문제를 만들었을까? 뭐 때문에 만들었을 것 같아? 확률 질량함수와 같는 성질 이해하고 확률 질량함수란 용어 제대로 이해했나? 확률 변수란 용어 제대로 이해했나? 그 다음 이 표현 방식 이해했나를 묻는 겁니다. 그지? 중요한 건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거지. 표현 방식을 기억하고 내 걸로 만드는 거지. 계산이 아니다. 뭐 씨발 더하기 못하겠냐고. 그지? 그 36번에 밑에 뭐 있어? 유제 2개 있어요. 그 유제 36-1번은 너무 똑같으니까 36-2번 한번 풀어보세요. 저 문제 귀엽네. 너는 2차 부등식 풀 수 있니? 네. 2차 부등식 풀 수 있냐? 네. 부등식. 아 이거. 부등식. 약간요. 일단 K만 구해보세요. 약간 풀 수 있다고? 일단 K가 주는 K까지만 구해봐. K까지. 아니면 이걸 내가 풀어줄까? 연습장! 저기 있어. 갖고 와. 창을 열고 문을 열고서 가니까 광유가 계속 졸린다. 이게 x라는 값이 1, 2, 3, 4, 5만 가질 수 있는데 이 말은 표본 공간에서 확률 변수로 대응했을 때 이 확률 변수 안에 1, 2, 3, 4, 5만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각각의 값이 어떤 확률 값이랑 대응될 거 아니? 근데 그 확률 값이랑 대응되는 규칙성이 k분의 x야. 얘가 x일 때 얘가 k분의 x라고. 그래서 1이 나올 확률은 k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k분의 2, 3이 나올 확률은 k분의 3, 4가 나올 확률은 k분의 4, 5가 나올 확률은 k분의 5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이 표현 한 줄을 보고. 오케이? 근데 뭐 하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몇이어야 되니까 1이어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식 세워서 k를 구했던 거예요. 아까 전 문제에서. 근데 이것도 똑같은 형식으로 문제를 줬습니다.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거나 3인데 1이나 2를 넣을 때는 이 규칙에 의해서 확률이 계산되고 3을 넣을 때는 이 규칙에 의해서 확률이 계산됩니다. 그럼 어쨌든 x에 넣을 수 있는 값은 다 해봤자 몇 개? 3개, 1, 2, 3. 이해되면? 풀 수 있겠네? k까지만 구해봐. K가요 1 이상일 수가 있어요. 뭐 안 될 건 없죠?
K만 구해봐. K가 확률 다 더해서 1인 거예요. 그래서 K만 구해봐. 아니 전체를 전체지. 그러니까 이게 이 표현이 이거나 이거다. 그러니까 얘거나 얘다 이런 말을 해주는 표현 방식이 아니고요. 그냥 1, 2일 때는 이거, 3일 때는 이거 이 얘기야. 그럼 K 어떻게 구하겠어? 결국 이 X라는 애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끽해봤자 1, 2, 3밖에 없는데 1이나 2 넣을 때는 확률이 6분의 KX니까 이게 뭐야? 6분의 K. 얘는 6분의 2K. 그 다음 얘는 K 마이너스 1 이다 라는 뜻이잖아. 이 PX가 가진 확률이, 그지? 이거 3개 더해서 몇이어야 된다? 1이어야 된다. 그러면 6분의 K는 6분의 K랑 6분의 K 더하면 6분의 3K 아니? 2분의 K 2분의 K 더하기 K 마이너스 1 하면 2분의 3K 마이너스 1인데 얘가 몇이다? 1이다. 그지? 그러면 2분의 3K는 2고 K는 3분의 4다. 그지? 이 3분의 4에서 구한 거 여기다 다시 넣으면 대입하면 얘는 몇이고 3분의 4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9분의 2? 네. 9분의 2.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4니까 얘는 9분의 4. 얘는 9분의 3. 3분의 4에서 1 빼니까 3분의 1이죠? 그러면 9분의 3이라고 할게요. 원래 3분의 1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2차 분식인데 2차 분식 풀 줄 아냐? 네. 진짜? 약간 인수분해를 일단 했어. 일단 인수분해를 살짝 갈긴 다음에 x의 범위는 2부터 3. 2 이상 3 이하다. 뭐 이렇게 되죠? 네.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 근데? 그 그래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이거 2차 함수 그래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야, 뭐 어쨌든 지금 이건 여기선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2 이상 3 이하의 확률은 결국 이거 두 개잖아. 네. 답은 몇? 9분의 7. 7이 될 거. 그지? x가 2 이상 3 이하일 확률을 물어본 것과 같습니다. 얘랑 같은 말이다. 네. 오케이? 자 보세요. 대표형 37번.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중에서 3명의 학생을 뽑을 때 뽑힌 남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를 하자. 자 어떤 시행을 한대? 학생을 뽑는데. 남자 4명, 여자 3명 있는데 학생을 뽑는데요. 네. 몇 명 뽑는데? 3명. 3명을 뽑는데 근데 그 와중에 뭘 찾겠다고? 뽑힌 남학생 수. 뽑힌 남학생 수를 찾겠다고. 뽑힌 남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이랑 그 확률 변수가 만들어지는 규칙성까지 다 준 거죠. 네. 그죠? 그러면 봐봐. x가 가질 수 있는 값, x라는 그러니까 표문관이 있어. 그럼 여기 뭐가 있을 거냐면 남학생 4명이랑 여학생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의 학생이 뽑힌 결과물들이 있을 거라고 여기. 맞지? 네. 남학생 4명을 뭐 남자 1, 남자 2, 남자 3, 남자 3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학생을 여 1, 여 2, 여 3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 중에서 3명 뽑아가지고 그 뽑은 그 결과물들이 여기 있을 거라고. 뭐 예를 들어서 남 1, 남 2, 여 1,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뭘 통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뽑힌 남학생의 수라는 규칙성에 의해서 얘를 대응시킬 거라고. 그럼 얘는 어디다 대응돼? 2에 대응되겠죠. 여기 만약에 남 1과 여 2, 여 3이 있다면
얘는 어디 대응인데? 1. 1에 대응되는 거지. 그지? 이런 짓을 하겠다는 거야. 이 구조를 이해해야 돼. 매번 확률 변수를 볼 때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래요. 확률 질량 함수라 함은 뭐였냐면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그 값을 넣었을 때 확률 값이 나오도록 규칙성을 찾아주라는 얘기거든. 그럼 일단 생각해보자. 여기 있는 값이 뭐뭐뭐 있을까? 0, 1, 2, 3. 그치? 해봤자 끽해봤자 남학생 수니까 3명 중에 남학생 숫자 뭐 0, 1, 2, 3일 거 아니? 그치? 3명 뽑을 거니까 잠깐만 0이 되나? 되네요. 그죠? 그러면 자 P X equal K라 합시다. 그럼 이때 K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다? 0, 1, 2, 3이라고. 그때 남학생이 K명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식을 여기다 써줘야 돼. 전체 몇 명 중에서 뽑을 거? 7명 중에서 뽑을 거. 그럼 7C 3분의 뭐냐? 왜 아까 한 거랑 이렇게 똑같냐? 7C 3분의 남학생 K명 나올 확률을 구할 거니까 여기 위에는 남학생 K명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식을 써야 돼요. 그러면 4명 중에 K명 곱하기 3명 뽑을 거니까 나머지 3-K명이 여학생 수일 거 아니? 그러면 3C 3-K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고 하면 이 정도만 써줘도 됩니다. 이게 확률 질량 함수야. 지금 이게 확률 질량 함수. 자, 얘다 하고 주면 돼. 이렇게 단 K는 0, 1, 2, 3. 그지? 그리고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요. 그럼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라는 건 확률 분포 표를 그리라는 건데 여기 들어갈 숫자는 0, 1, 2, 3이죠. 그럼 0 넣고 계산해보자. 자, 0 넣고 잽싸게 계산해보면 7C 3분의 4C 0은 몇이야? 1이고 3C 3은 1이네. 그러면 1이네. 7C 3이 몇이더라? 7, 6, 5, 7, 5, 35네. 35분의 1. 1 넣고 계산하면 35분의 자, 1 넣으면 4 곱하기 3C 2. 3C2는 3C 1이랑 같으니까 3이네. 4, 3, 12. 35분의 12. 약분 안 할게요. 근데 약분 해야 된다 원래는. 뭐 하긴 너네 뭐 다 주간식 쓸 일 없잖아. 그렇지? 35분의 12. 그 다음에 2 넣고 계산하면 4C2는 6이죠. 여기 2 넣으면 33이 3이죠. 그럼 35분의 18. 3 넣고 계산하면 4C3은 4고 3C3은 1이니까 35분의 4. 이거 다 더하면 몇? 1. 그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게 확률 분포 표입니다. 나타내라고 해서 나타냈어. 오케이? 이게 답이야. 이거랑 이거가 답입니다. 1번에. 자, 남학생이 한 명 이상 뽑힐 확률을 구하래요. 남학생이 한 명 이상 뽑힐 확률은 사실 얘랑 더하는 거죠. 아니면 봐봐. 아니면 1에서 얘만 빼도 되지. 그지? 어쨌든 몇? 35분의 34. 약분하면 7. 할 게 없네. 이해 됩니까? 왜 안 넘어가죠? 우씨. 잠시만. 잠깐 쉬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빠 걸로 샀는데 너무 크잖아. 그게 맞아? 이런 거 좋아하실? 뭘? 약간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저는 새로 왔다는 댓글이 약간 이런 댓글이 아빠가 이런 걸 좀 너무 멋있네. 너무 이쁘더라고. 다시 내거 뺏었어. 내 PS를 뺏고 안 들어. 아 홀라서다 홀라서. 뭐가 혼란해? 오늘 배우는 거요. 배우는 게 혼란하다고? 네. 뭐가 혼란해? 너무 뭐가 혼란해? 뭐가 혼란하면 스스로. 근데 너안 혼란해? 너가 누구야? 전체적으로 근데 너 나는 그냥 확률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통계랑 다를 게 없어 지금까지 생각하면. 막 크게 뭔가 달라. 무슨 소리야? 근데 그냥 똑같은데? 연장선 같으냐? 어. 너 왜 이렇게 나이가 올라갔다는 거라는 그냥 이것도 제 개념 아는 거 똑같은 거라 느껴져. 아 나 새로운 걸 너무 오랜만에 배워서 그런가?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거의 새로운 걸 몇 달만 하니까. 그럴 수 있지. 띠가 그냥 똑같이 느껴. 아니 막 머리에 안 들어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야. 각자 개념을 말할 수 있을지 않는지. 약간 헷갈리는 건 아닌데 음. 머리에 붕 떠 있어. 역시 몸이 지쳐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어. 내 머리가 푸는 것 같지 않은 느낌 뭔지 아니? 풀긴 풀었는데 이게 왜 풀긴? 약간 이런. 내 머리가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버스가 막차가 얼마 남잖아. 막차? 막차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막차잖아. 괜찮아. 30분 걸어가면 돼. 그런 식으로 말하지 가도 돼. 가야 되면 아니 이거 뒤에 거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 줄 알고 듣겠대. 연속 확률 분포와 밀도, 확률 그거 밀도. 건너뛸 거야. 예. 이거 들으려고 나왔던 건데. 그거 건너뛰고 전기분포할 때 할 거야 그거. 아 그래요? 여러분 다음 가연이 막차 타야겠다. 선생님 그럼 도수분표 확률 분포 할 건가요? 응. 아 그럼 나와야지. 도수분포? 도수분포? 아니야. 이건 특강이네. 빨간 색깔. 아니 그거 안 할 거야. 여가는요? 아 잠깐만요. 이거는 이거 빡빡 하는 거 있어. 이거 안 할 거야. 절대. 이산항률 변수의 평균 조사할 거야. 근데 이 내용으로 설명할 거긴 한데 저렇게 표현할 거야. 아 이거요? 그 오른쪽 거. 그 왼쪽 건 하지. 근데 오늘 할 수 있을까? 자 해보자. 조퇴되면 조퇴도 됩니다. 자 앞에 보세요. 그 다음 넘기면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 나오는데 이거 어차피 나중에 할 겁니다. 안돼. 정기 분포할 때 할게요. 지금 배워봤자 까먹어. 그래서 넘겨요.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 있거든요. 열어봅시다. 저 그게 없어요. 아 맞아.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내 책은 스캔이 잘못돼서 그 두 페이지가 없어. 쉣. 파워포인트로 있어요? 파워포인트로도 없어. 왜냐면 내 애초에 그 파일 자체가 있어서. 그냥 드릴게요. 들어. 피지컬로 들어가. 네. 봐봐. 니네 중학교 때 평균 어떻게 구해? 평균. 다 더해서 다 더해서 나누기. 다 더해서 나누기로 개수로. 전체 개수로 나누죠. 네. 그지? 자 그럼 봐봐. x라는 값이 x 이렇게 하자. 주머니에 공이 있는데 공이 뭐 예를 들어서
x1 미지수로 할까 숫자로 할까? 숫자. 숫자로 해? 네. 그래. 진짜? 미지수. 아이씨, 숫자로 해. 자, 3이라고 써진 공이 10개 있어. 4라고 써진 공이 20개 있어. 5라고 써진 공이 30개 있다고 치자. 그럼 공이 전체 몇 개 있는 거야? 60개 정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걸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을 거야. 이런 걸 우리는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데 뭐 알바 아니고. 자, 뽑아서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걸 몇 번 할 거냐면 600번 한다고 칩시다. 600회를 이 지랄을 했어. 그러면 3이라는 공이 나오는 횟수가, 자 여기 공 횟수 대충 몇 번 정도 될까요? 100번. 대충 100번 정도 나오겠죠. 4라는 공이 나오는 횟수는 대충 200번 정도 될 거고요. 그래서 내가 600번을 설정한 거예요. 5라는 공이 나오는 횟수는 대충 300번 정도 되겠죠. 그죠? 실제로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다이나믹하게, 드라마틱하게 딱 100번, 200번, 300번 나왔다고 쳐. 그러면 이 직거리를 했을 때 나오는 공의 값의 평균은? 하고 물어봤어. 600번을 던지는 시행 속에서 나오는 공의 눈의 평균은?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계산할 거다 얼마? 다 더해서 그러면 전체 600분의 3이 몇 번 나왔어? 100번 나왔어. 3 곱하기 100 더하기 4가 몇 번 나왔어? 4 곱하기 200 4 200번 나오고 5는 300번 나왔으니까 얘네들 다 더해서 걔네들의 평균은 600번으로 나누면 되죠. 600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중학교식 평균 구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아, 이게 적당한 게 없네. 아 뭐 그래. 뭐 우리 아니 평균이 안 되는데. 뭐가 있지? 아 몰라. 아무튼 이렇게 된다고. 그지? 중학교 때 배운 평균이라는 게 결국엔 다 더해서 전체 수로 나누는 거라고. 그지? 근데 여기서 봐봐. 앞에 봐봐. 얘를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러면 3 곱하기 600분의 3 곱하기 100 더하기 600분의 4 곱하기 200 600분의 5 곱하기 300 이렇게 되잖아. 이 값에 주목을 해볼게요. 600분의 100 600분의 200 600분의 300이 갖는 의미가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600분의 100, 6분의 1이죠. 6분의 1이라는 값이 갖는 의미가 뭘까?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띡 뽑았을 때 걔가 3이 나올 확률이야. 맞지? 네. 60개 중에 10개 있으니까 60분의 10, 6분의 1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걸 600번 했으니까 600분의 100번인 거지. 얘가 뭐라고? 3이 나올 확률이라고. 얘는 뭐야? 600분의 200은 4가 나올 확률이야. 얘는 뭐야? 600분의 300 5가 나올 확률인 거야. 이 비율이. 그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그 실제 눈들 있죠. 이게 3, 4, 5라는 값을 x1, x2, x3라 했을 때 p x equal xi는 pi라고 하면 즉
x1이 나올 확률은 p1, x2가 나올 확률은 p2, x3가 나올 확률은 p3라고 했으면 얘의 값의 의미가 뭐야? p1이야. 3이 x1이면 그지? 이해돼? 4가 x2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p2야. 4가 나올 확률. 얘는 5가 x3면 이 오른쪽에 있는 600분의 300은 뭐라고? p3야. 근데 지금 얘네들 뭐 하고 있어? 더하고 있어. 그럼 그게 뭐가 돼? 평균이 돼. 오케이? 지금 무슨 관점, 무슨 개념을 말해주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는 그 평균의 개념이 실제로 뭔가를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눈다잖아. 근데 어떤 값들이 나올 확률을 알고 있다면 실제로 노가다를 600번씩 할 필요 없이 뭘 해볼 수 있냐면 각각의 값에다가 그들이 나올 확률을 곱해. 각각의 값에 그들이 나올 확률, 각각의 값에 그들이 나올 확률, 각각의 값에 그들이 나올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마치 실험을 해서 전체를 다 더해서 그 각각이 나온 횟수를 더해가지고 이것도 3 곱하기 100도 3이 100번 더해진 거잖아. 4 곱하기 200도 4가 200번 더해진 거고 5 곱하기 300도 5가 300번 더해진 거라고. 그지? 그걸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랑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책 몇 페이지냐면 여기 113페이지인데 조율이 좀 같이 봐. 아니 관유랑 같이 봐. 오른쪽 페이지 113페이지 얘기할 건데 자, x라는 확률 변수가 있어. x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얘가 이산 확률 변수야. 이산 확률 변수 셀 수 있는 거. 셀 수 있으니까 x1, x2, x3, x4 이렇게 넘버링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집합이잖아. 어쨌든 x가 x1, x2, x3, xn이라는 값들을 가질 때 p large x equal xi는 pi라 하면 자 확률 질량함수가 이겁니다. 즉 x1을 넣으면 p1이 나오고 x2를 넣으면 p2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 우리한테. 그러면 x라는 확률 변수에 2가 expectation에서 첫 글자거든. expectation이 기대값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률 변수 x의 x의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이 x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x1이랑 p1이랑 곱해. 그리고 x2랑 p2랑 곱해. 그리고 x3랑 p3랑 곱하고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할 거야. xn 곱하기 pn까지.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라는 확률 변수가 뭐 1, 2, 3이 있고 얘가 확률 값이 뭐 4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2고 얘가 4분의 1이요. 뭐 이렇게 된다고 쳐.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다 더하면 몇이야? 4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8이네. 홀 2네. 오케이. 이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평균값은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만약에 어떤 시행에다가 먹이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시행이 그나마 해볼 만한 시행인데 우리 처음에 예시 들었던 게 그거였다. 주사위 2개 던지는 시행. 던지는 시행에서 주사위 2개 던지는 시행을 해. 두 눈의 합을 확률 변수로 만들어. 확률 변수 x라고 해. 그러면 여기 나올 수 있는 값이 뭐뭐뭐해서 2, 3, 4, 12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각각이 가질 확률도 계산할 수 있지? 그지?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 그걸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 진짜 할까? 할만한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재미는 없어 사실. 너무 다시. 그지? 그러면 자 이렇게 하자. P2, P3, P4, P10이라고 할게.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의 평균 구하라고 하면 뭐 2 곱하기 P2, 3 곱하기 P3, 4 곱하기 P4 이렇게 해서 다 더할 거라고. 언제까지? 12까지 P. 그러면 이게 계산되면 그 의미가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몇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 뭐 m이라고 하면. 근데 이 m 이 평균의 의미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이거야.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두 눈의 합이 다시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두 눈의 합의 기대값, 두 눈의 합의 평균값, 이걸 계속 무한번 반복한다고 했을 때 무한번?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그 결과물들을 다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전체 횟수로 탁 나누면 그때 나올 수 있는 평균값이 이런 거야. 오케이? 이해돼요? 이렇게 계산한다고.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의 평균, 확률 변수 x 값이 나오는 그 x의 값의 평균은 각각의 변수랑 각각의 변수가 나올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뒤에 통계의 개념을 좀 익힐 때 편하게 하려고 제가 시그마를 좀 도입을 하겠습니다. 원래 확률과 통계는 수 1을 안 배운 학생들도 배울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수 1에서 배운 개념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 안 되는데 너네 다 수 1 배웠잖아. 물론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지? 기억나? 수원에서 뭘 배웠냐면 이런 기호를 배웠어요. 시그마. 시그마에는 입력값이 여기 세 개가 있거든. 여기는 수열의 일반항이 오고요. 여기는 시작항을 표시해주고 여기는 끝항을 표시해줘요. 시작항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변수도 종류를 언급해주죠. 예를 들어서 목소리 이상해졌는데? 개같네.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이지. K는 1부터 10까지 여기 일반 항목 K 제곱 이렇게 있으면 이거 무슨 뜻이야? 1의 제곱부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뭐 이런 뜻이죠? 그지? 네. 그지?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뭐 10까지 AK 하면 얘는 그냥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10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쫙 쓰는 것보다 이렇게 기호를 하나 띡 쓰는 게 편하잖아. 그지? 그지?
이 시그마는 성질이 있었으니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5K 세제곱 아니 5 곱하기 AK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었다. 5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쓸 수 있었어요. 그죠? 네. 기억나?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5AK 플러스 3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렇게 펼칠 수 있었지. 시그마 두 개로 쪼갤 수 있었다. K는 1부터 N까지 5AK랑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으로 이렇게 하나로 있던 걸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었습니다. 합이나 차를. 곱은 못 쪼갠다. 근데 이때 얘의 의미는 뭐냐면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대입해도 3, 2 대입해도 3, 3 대입해도 3, 4 대입해도 3, 5 대입해도 3이잖아. 3이 몇 개 더해진 거? n개 더해진 거. 그래서 얘가 뭘로 돼? 3n으로 변해. 그지? 요거랑 곱해서. 물론 여기가 1일 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개수 곱하기 3 해가지고 3n으로 표현이 되죠. 그죠? 뭐 이딴 성질들이 있었다. 기억나나? 몰랐으면 써놓으세요. 쓰려고? 그래. 아니 영상 다시 봐. 다시 봐. 오늘 영상 그냥 다 다시 보세요. 편지만 볼 게 아니고 너네도 다시 봐. 알겠지? 그러면 자 봐봐. 이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시그마로 간단하게 나타내면 시그마 1부터 K는 1부터 N까지 N까지 X XK 곱하기 PK입니다. 호호 심플하누 그지? 여기서 XK는 확률 변수들의 값이고 PK는 그 확률 변수 각각들이 가질 수 있는 확률 값입니다. 오케이? 여기를 I라고 안 하고 여기 K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K로 써줄게요. 뭐 이거 변수야 바꾸기 나름이니까. 오케이? 되겠죠? 이게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식을 딱 보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애가 있어. 자, 얘를 밑에 쓸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PK. 그 다음에 VX. 얘는 확률 변수 X에 분산이라는 개념인데 분산이라는 말 기억나나? 분산이라는 단어 뜻 안다 뭔다? 분산 어디서 배우게? 분산 의미 알아 몰라? 모르지. 분산이 크다 작다 의미 모르지. 분산이 크면 어떤 거고 분산이 작으면 어떤 거고 잘 모르죠. 오케이, 자 분산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자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의 속성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그 자료의 속성을 대표하기 위해서 뭐 평균이라는 값을 씁니다. 그 자료의 속성을 나타내는 개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균이야. 뭐 예를 들어서 대전여고 3학년 학생들의 뭐의 평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평균이라는 게 조금 허점이 많아. 그래서 그 자료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산포도도 같이 나타내줘요. 산포도가 뭐게? 산포도 흩어져 있는 정도입니다. 산포가 흩어진다는 거거든. 도는 정도니까 흩어져 있는 정도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뭐 조율인의 반이 있고 조율인의 반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세은인의 반이 있어. 수학 시험 성적을 봤는데 조율인의 반에 5명밖에 없어.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70 조율인의 반 5명인데 그 5명 점수가 전부 다 70, 70, 70, 70, 70이야.
5명이 다 70점. 그럼 평균 몇? 70이겠지. 그지? 근데 세은이네 반에 5명 있거든? 그냥 한 명만 70이고요. 2명은 100점이고 그리고 한 명 70. 그 다음에 2명은 40, 40이야. 이런 평균 몇이게? 평균 70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지? 자 그러면은 조율이네 반 평균 몇? 70. 세은이네 반 평균 몇? 70. 근데 조율이네 반이랑 세은이네 반 이 두 반의 성적을 그냥 단순히 평균이라는 속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찝찝하지. 왜? 여기는 애들이 다 평균에서 고만고만한 애들이 모여 있어. 근데 여기는 졸라 잘하는 애들이랑 못하는 애들이 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료의 속성을 평균값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 안에서 그 평균이 왜 하필 70이 만들어졌는지가 설명이 안 된다고. 그지? 그래서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자. 그게 삼포도입니다. 오케이? 그 나타내는 값,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그걸 삼포도라고 하는데 이 삼포도도 사실 계산하는 방법이 졸라 여러 개 있어. 통계학으로 가잖아요. 존나 많아요. 근데 그 존나 많은 것 중에서 우리는 분산이라는 걸 하나 배웠어. 분산은 삼포도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평균으로부터 자료의 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 봐봐. 얘 평균 몇이라고 할까? 70이라며. 그러면 얘는 평균으로부터 몇만큼 떨어져 있어? 플러스 30만큼 떨어져 있어. 얘 몇만큼 떨어져 있어? 플러스 30만큼 더 떨어져 있어. 얘는 평균으로부터 몇만큼 떨어져 있어? 0만큼 떨어져 있지. 얘는 평균으로부터 몇만큼 떨어져 있어? 마이너스 30만큼 떨어져 있어. 얘도 마이너스 30만큼 떨어져 있어. 그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봐봐. 참고로 그러면 얘는 전부 다 0이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0,0,0,0,0,0,0이야. 그지? 그러면 얘는 좀 더 뭔가 많이 다이나믹하게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서 얘네들을 다 더해서 5로 나눠버리자 했어. 다 더하면 몇 대? 0대. 사실 이걸 어떤 자료를 가져다 놓고 해도 이 떨어진 정도를 다 더하면 0 돼요. 왜? 어떤 놈은 플러스고 어떤 놈은 마이너스거든. 그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들끼리 상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수로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음수를 양수로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곱을 하든지 절대값을 씌우든지. 근데 절대값 씌우는 건 그 나중에 통계학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절대값을 씌우면요 이게 일반화된 상태에서 계산이 졸라 안 돼요. 뭐 아무튼 존나 복잡해. 절대값이 오히려 복잡해. 그래서 제곱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얘네들 다 제곱해. 얘 제곱하면 몇? 900. 얘 제곱하면 몇? 900. 얘 제곱하면 몇? 0. 얘 제곱하면 몇? 900. 얘 제곱하면 몇? 900. 그 다음에 얘네들 다 더해.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야. 그게 분산이야. 900이 4개 곱했으니까 4, 9, 30, 3600을 5로 나누면 몰라. 아무튼 그게 분산이야. 오케이? 그래서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봐봐. 이렇게 평균과 떨어진 평균과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는 수치를 뭐라 부르는지 알아? 얘를 편차라 그래요. 그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빼면 편차가 나와. 40에서 평균 70 빼니까 마이너스 30 나오고요. 100에서 평균 70 빼니까 플러스 30 나와요. 그걸 편차라 그러거든. 그래서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분산은 중딩 때 이렇게 배워. 내가 중학생들한테 만약에 이 부분 가르쳐준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배우게. 분산은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야. 편차를 제곱해서 걔네들 가지고 평균 낸 거. 그게 분산이야. 왜 평균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다 더해서 5로 나눴거든. 오케이? 자, 분산은 뭐라고? 한마디로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라고. 편차가 뭔데? 그 해당 자료의 값을 해당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거. 편차가 원래 의미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야.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큰 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플러스고 평균으로부터 작은 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마이너스인데 그렇게 나오게 하려면 그 값에서 평균을 빼야 돼. 그래서 편차는 그 자료에서 평균 뺀 거야. 오케이? 근데 그걸 제곱해서 평균 낸 게 분산이야 라고 배웠어. 알겠냐? 이 중딩 때 배운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 얘랑 문제가 조금 생겨. 아주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구한 자료가 단위가 센티미터라고 치자.
이거 알고 보니까 조율이네 반 뭐 70? 뭐 아무튼 이게 뭐 그 키라고 쳐. 3살 때 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라고 치면은 단위가 뭐야? 센티미터야. 근데 여기서 다다다다 하다 편차 제곱을 딱 하는 순간 센티미터의 제곱이 되지. 그러면 분산은 단위가 뭐야? 센티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야. 넓이에 대한 단위가 돼버리는 거야. 단위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분산 말고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하나 더 만들었어. 이게 뭐냐면 졸라 별거 아닌데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예요. 그게 표준 편차입니다. 왜 만들었다고? 단위 맞춰주려고. 이건 센티미터 제곱이거든. 그럼 표준 편차는 센티미터거든 단위가. 뭔가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죠. 내가 길이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 분산값이 센티미터 제곱이야. 그러면 아 씨발 제곱 센티미터? 이런다고. 근데 분산 평균 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표준 편차는 똑같이 센티미터야. 그러면 그 단위가 어쨌든 그 자료와 맞죠. 그래서 루트 씌워서 그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걸 배웠습니다. 언제? 중딩 때.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 씌워서 만들었고 분산은 어떻게 만든다고? 편차 제곱들의 평균으로 만들었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넘어와서 아까 확률 변수 x의 평균 구할 때 평균 구하는 게 원래 우리 머릿속에는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눈다는데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진 게 뭐냐면 확률값 곱해서 더한다거든. 그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도 확률 변수 x의 분산을 구할 때 편차 제곱들의 평균을 구할 거거든. 근데 이 평균 구하는 과정에서 다 더해서 나눈다가 아니고 확률 곱해서 더한다라는 개념을 쓸 거예요. 편차들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한 문자로 그 값을 small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편차가 뭐냐면 자, 이거 아까 갖는 값들이 x1, x2, x3, xn 막 이런 애들이었잖아. 그지? 자, 이거 지워. 자, 분산은 확률 변수 x의 분산인데 아까 분산을 한 문장으로 뭐라고 하자고? 편차의 제곱들의 평균이라고. 그러면 평균이 스몰 m일 때 편차는 뭐냐면 x1-m 이게 x1이라는 자료의 평균 편차인 거야. 근데 뭐 하겠다고? 이거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겠다고. 오케이? 평균 어떻게 구해? 다 더해서 나눌 수도 있지만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곱해서 더해버려. 그러면 여기다가 x1-m이라는 편차가 나오려면 x1이라는 자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x1이라는 자료가 나올 확률인 p1을 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x2-m의 제곱에 p2 x2가 나올 확률을 곱하는 거. 이걸 다 더합니다. 어디까지? n까지. xn- 평균의 제곱 곱하기 pn. 물론 이것도 시그마를 나타내면 조금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죠.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 n까지 xk 마이너스 평균. 이게 뭐야? 편차. 그 편차 제곱에다가 걔네들이 각각 나올 확률 pk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분산. 오케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게 분산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뭐? 신기해서. 뭐가? 저희를 제가 신기해서. 다 다른 방식으로 배웠어요. 다른 방식으로 배웠다고? 어떻게? 저희요? 어. 저희는 평제로 배워가지고 제평이 뭐야? 제곱의 평균에다가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 제곱. 자, 시그마 x가 표준 편차거든요. 시그마 x가 표준 편차야.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해. 설마 씨발 루트 못 씌우겠냐고. 손가락이 있는데, 그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진짜? 내가 이거 증명시킨다. 증명. 아니, 설명하게 하는 거. 아 근데 그다음 증명이 있어. 이게 분산입니다.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라고. 근데 편차 제곱들의 평균을 구할 때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한다고. 오케이? 지금 52분이거든. 내가 앞으로 8분 동안 존나 중요한 거 설명할 거든. 잘 봐. 근데 이 분산을 다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다르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어떻게 다르게 계산할 수 있냐면 자, 얘를 봐봐. 이거 시그마 안에서 이거 다 전개해도 되거든. xk-m의 제곱을 진짜로 곱셈 공식 이용해서 전개해 보자. 그럼 어떻게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 xk-m의 제곱 a-b의 제곱이잖아. 이거 제곱할 줄 알잖아. 그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 그거 하면 xk 제곱 마이너스 2mxk 플러스 m 제곱에다가 pk 곱해질 건데 그럼 그 pk도 전개해서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이해돼? 어떻게 하는지 알겠? 돼? 안 돼? 된다 끄덕. 안 돼? 쉣. 자 봐봐. 이 지금 얘랑 xk-m의 제곱이랑 pk랑 곱해졌잖아. 그러면 곱하기 pk 밖에다 둘게. 곱해 pk. 그럼 여기 괄호 안에는 얘를 제곱한 게 있어야 돼. 얘 제곱한 게 xk의 제곱 마이너스 2m xk 플러스 m 제곱. 오케이? 뭐 이거 씨발 중학교 3학년 때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고 pk를 뭐 한다? 분배한다. 그러면 xk 제곱 곱하기 pk 마이너스 2mxk 곱하기 pk 플러스 m 제곱 pk가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 성질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봐봐. K가 있는 곳만 내비두고 K 없는 건 다 밖으로 뺄 수 있거든. 물론 시그마를 이렇게 쪼개야 돼요. 자, 시그마를 이렇게 해서 세 개로 시그마를 쪼갤게요. 가운데 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제곱 p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mxk p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m제곱 pk. 오케이? 그냥 세 개로 쪼갠 거야. 그리고 K가 없는 애들 있죠? 네. 지금 K인데 이 식에서 시그마 안에서 K가 없으면 K가 변수인데 K가 없으면 상수 취급받습니다. 그럼 특히 곱해지는 애들 어떻게 한다?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 2mxk pk는 2 곱하기 m 곱하기 xk 곱하기 pk인데 2m은 밖으로 나갈 수 있겠지. 그러면 얘를 곱하기 2m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pk 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는 m제곱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치? 그러면 m제곱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pk야. 이렇게 되겠죠. 그치? 밑에 공간 없어서 한 개, 두 개 했습니다. 잘 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네. 어디서 봤어?
XK랑 PK랑 곱해서 다 더한 거? 그거 뭐야? 뭐야? M. 평균이잖아. 그지? 네. 기냐 안 기냐? 네. 그죠? 그럼 조율아. 나올 수 있는 확률값 다 더하면 몇? 저기서 이 PK가 뭐 이런 거잖아. XK가 나올 확률이잖아. 그러면 P1이랑 P2랑 P3랑 P4랑 해가지고 다 해서 PN까지 다 더하면 P1부터 PN까지 다 더하면 몇이겠어? 1이겠죠. 확률 다 더하면 1이어야 되잖아. 확률 변수에서 그 각각에 나올 수 있는 각각의 값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다 더하면 1이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얘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PK. 이거 무슨 의미? P1, P, P3, P4, P5, P6, PN까지 다 더하겠다는 말이지. 그럼 이거 몇이야 이거? 1. 얘 1이야. 얘는 뭐라고? M. 평균이야. M이고. 그지? 그럼 봐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XK라는 변수를 제곱해서 확률 곱한 다음 더했어. 그러면 각각의 X라는 확률 변수의 각각의 원소들의 제곱을 X라는 확률 변수의 각각의 원소들을 제곱해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XN의 제곱. 이렇게 X라는 집합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의 제곱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X제곱이라고 하거든. 이거 우리가 집합의 연산 같은 집합에서 이런 연산 안 배웠는데 사실 집합에서 집합에다가 제곱을 붙이잖아. 그러면 그 각각의 원소들의 제곱 붙였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X제곱이라는 집합은 X1제곱, X2제곱, X3제곱, XN제곱으로 이루어진 집합인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2X제곱으로 표현돼요. X제곱이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인 거야. X제곱이라는 확률 변수가 X1제곱, X2제곱, X3제곱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의 평균은 여기다가 P1 곱해서 더하고 P2 곱해서 더하고 여기다가 P2 곱해서 더하고 여기다 P3 곱해서 더하고 Pn 곱해서 더하는 거거든. 그게 이거잖아. 그래서 얘가 2X제곱입니다. 오케이? 제곱들의 평균. 아까 이거 뭐라고? M. 그러면 2M 곱하기 M은 몇이야? 2M 제곱이죠. 아까 얘는 뭐야? 1이지. 그럼 여기 뭐 앞에 뭐가 있었어? M 제곱이 있었지. 플러스 M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M 제곱 몇이에요? 마이너스 M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M 제곱이네. 여기서 이 표현 썼으니까 요거랑 같이 약간 화법을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 제곱의 평균 빼기 X의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냐면 배고파 씨발 11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자발적으로 도전해서 분산이 이렇게 된다는 것과 이게 결국에는 2x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제곱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랑 같다라는 거 이 과정을 칠판에서 증명하시면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쿠폰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뭐 도전하면 아님 말고 쓰고도 설명까지 해야 돼요. 아우 당연하죠. 이 과정을 설명해야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가 왜 이렇게 되고 얘가 왜 이렇게 되고 이건 설명해야지. 그리고 분산이 뭔지도 설명하고 평균이 뭔지는 뭐 안다고 치고 할게요. 오케이? 끝. 자
자, 여기 밑에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개념 확률 변수라는 단어 배웠고요. 확률 변수라는 개념 배웠죠? 네. 그 다음 확률 분포 배웠고 이산 확률 변수 배웠고 이산 확률 변수에서만 존재하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 구하는 방법 배웠고 평균 표현하는 방법도 배웠고 이산 확률 변수의 분산 계산하는 방법 요거랑 요거 두 가지로 배웠습니다. 그죠? 그지? 공부해와. 설명할 수 있게 공부해와. 알겠지? 개념을 다시 읽든지 뭐 교과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개념셋도 읽어보고 그 다음 수업 영상도 한번 더 보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처음 게 어렵지. 이거 한번 여기가 머릿속에 개념이 딱 잡히잖아. 머릿속에서 이 구조가 잡히잖아. 그럼 앞으로가 쉬워.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조율아 복습해와. 알겠지? 관유도 복습해와. 수인이도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 오고 세연이도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 오고 와가지고 만약에 이거 어렵게 그러면 이거 증명을 너네 4명이 다 하잖아. 현지까지 5명이지. 다 하잖아. 그러면은 베스킨라빈스가 아니고 치킨 쿠폰을 줄게. 각각한테 이렇게. 씨발 이게 얼마야 이거? 한 10만 원 깨지겠는데. 알겠지? 해봐 빨리. 해와. 지금 저희 포기했잖아. 어떻게? 아나 포기라고 해. 포기했어? 할 수 있어 조율아? 지금 포기. 너 방금 포기했지? 하지 마. 할수 있어. 아니 갖고 싶다. 나도 하드 케이스 바꿀까? 아니 이거 다 있는 거 아니야? 조약돌. 비누.